해당 학생이 지금 모범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그랬던 어머니라서 선생님들, 우리 교직원들, 학생들의 충격은 참 너무 큽니다. 어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에서는 1, 2, 3학년 모든 학년의 이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퇴학 결정도 했고요. 자, 1학기 기말고사가 시작되는 날 새벽에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들이 침입해서 시험지를 훔칠 뻔했던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자, 이 외부인의 정체 놀랍게도 그 학교 학생의 학부모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 그렇습니다. 지난 4일 새벽 1시 20분쯤에 경북 안동의 한 고등학교에 외부인 2명이 침입을 했는데요. 이들은 3학년 교무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목적은 하나였는데 바로 4일부터 치러지는 1학기 기말고사 시험지 중 일부를 훔치기 위해서였는데요. 학교에서는 지난 4일 금요일부터 9일 수요일까지 기말고사가 치러질 예정이었습니다. 학교에 보안 시스템이 있었지만 이들이 들어갈 수 있었던 건 침입자 중 한 명이 과거 이 학교에 근무했던 기간제 교사였기 때문이었는데요. 해당 학교 보안관은 지문으로 또 교무실은 비밀번호로 출입을 가능했는데 해당 기간제 교사는 이미 지난해 2월에 학교에서 퇴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안 시스템에 지문이 여전히 등록돼 있어서 출입이 가능했고요. 비밀번호는 미리 알아뒀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이 학교에 침입한 또 다른 인물은 바로 고등학교 3학년 딸을 둔 학부모였습니다. 이들의 범행이 발각된 게 또 다소 황당한데요. 때마침 오류가 난 보안 시스템이 재부팅이 되면서 내부 침입자를 감지를 했고 이 사실이 보안업체에 전달이 되면서 덜미가 잡혔다고 합니다. 자, 들으신 것처럼 보안 시스템 오류만 아니었다면 이거는 완전 범죄가 될 뻔했던 사건. 자, 연루된 사람만 총 3명인데요. 가장 먼저 구속된 그 전 기간제 교사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자, 2년 전 국어 선생님 퇴사한 지 1년도 넘었기 때문에 학교에서도 금방 이 교사를 알아채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학교 관계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처음 세콤에서 인지를 해서 연락이 갔고 당직 근무자는 누가 이 시간에 들어오는지 이제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문이 찍히면 핸드폰 번호가 뜬다고 합니다. 도대체 누구일까라고 하다가 그 학생들한테 물어보니까 지금 현재 3학년 학생들이 1학년 때 배웠던 국어 선생님의 번호다라는 게 이제 돼서 CCTV부터 확인을 하자. 저희는 그 선생님만 잠깐 들어왔다 나간 걸로 생각을 했는데 CCTV상 2명으로 잡힌 겁니다. 이거는 분명 평가와 연관된 그 모습 아닐까. 그 다음날 아침 일찍 경찰에 112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이 퇴직자여서 누군지도 몰랐는데 아이들이 2년 전에 퇴직했던 국어 선생님인데요? 딱 그랬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보안업체에서 학교 당직자한테 이 침입한 사람의 전화번호를 알려줬는데 그 당직자는 이제 알 수가 없고 보니까 이제 퇴직한 선생님이라는 거 정도만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숙사에 있는 아이들한테 혹시 너네 이 전화번호 누구 건지 아니? 라고 물어봤더니 그때 학생들이 이 번호 우리 고등학교 1학년 때 저희 가르쳤던 국어 선생님 전화번호예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와중에 이 당직자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행정실장의 전화가 온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학교에 들어온 사람들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 내가 같이 있다 들여보냈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당직자는 행정실장의 말을 들어야 되는 위치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아무리 생각해도 퇴사한 교사가 학교에 들어온 게 너무 찝찝해서 결국에는 이제 학교에다가 얘기를 했어요. 학교에 보고해서 학교에서 CCTV를 봤더니 이 교사 외에도 한 명이 더 있는 거를 알게 됐고요. 뭔가 시험과 연결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경찰에 신고하게 됩니다. 자,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느낌이 오시겠지만 행정실장도 좀 이상합니다. 자, 일단 퇴사한 기간제 교사가 새벽에 교무실 들어온 것도 수상한데 심지어 학부모와 함께였다. 자, 양 변호사님. 네, 이거 출입 기록을 보니까요. 지난해에 2번, 올해 5번, 총 7번을 들어왔던 겁니다. 그런데 들어온 시점이 중간고사 앞두고 기말고사 앞두고 들어왔던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 특기평가 전날, 그리고 중간고사 전날, 그리고 기말고사가 시작될 때부터 해서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하다가 마지막 날은 새벽에도 출입을 했던 겁니다.
이게 아무래도 날짜가 뭔가 시험지 같은 게 유출됐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이 학부모가 같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학부모의 딸, 그러니까 학생이 이 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그 기간제 교사한테 과외를 받았다는데 개인 과외를. 그런데 그게 고등학교의 기간제 교사로 발령을 받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가르쳤다는 그 불법이잖아요. 원래 기간제 교사는 개인 과외를 하면 안 되죠. 불법이죠. 그것도 불법이죠. 그것부터. 자, 박 변호사님. 예. 왠지 말이죠. 네. 내가 그래도 가르치는 애니까 그냥 이거 해줘야지 이럴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돈 받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경찰이 이제 가장 주목한 거는 돈이 오갔느냐 이 부분을 좀 확인을 했는데 이 해당 학부모 딸이 고등학교 입학이 2023년입니다. 그때부터 이 기간제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거래 내역이 왼쪽이 있습니다. 기간제 교사고 오른쪽이 학부모입니다. 학부모입니다. 거래 내역을 확보했는데 어느 정도 돈이 오가긴 오갔습니다. 경찰 얘기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한테 총 몇 차례 얼마 간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이게 수천만 원, 보도는 수천만 원 뭐 얘기 나오는데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경찰이 주고 있고요. 다만 몇 차례 송금이 된 거는 맞다라고 하고 또 일부 보도에 따르면 학부모는 이 금전 거래를 인정하면서 그냥 줬다라고 얘기를 하고 기간제 교사는 범행 대가로 받은 건 아니다. 조금 차이는 좀 있습니다. 그렇게 진술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경찰은 현재 이 부모에게서 시험지를 건네받은 혐의를 받는 이 고3 학생, 그러니까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다는 그 고3 학생도 입건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학생이 보통 학생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해당 학교는 지금 충격에 빠졌다고 합니다. 학교 관계자 얘기 더 들어보시죠. 해당 학생이 사실 모범적인 태도로 학교 생활을 잘했습니다. 또 성적도 최상위권이었습니다. 어머니가 학교에 그래도 여러 가지 행사에 참여를 하시고 그랬던 어머니라서 선생님들, 우리 교직원들, 학생들의 충격은 참 너무 큽니다. 어제 학업성적관리위원회에서 학교에서는 1, 2, 3학년 모든 학년에 이 학생의 성적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퇴학 결정도 했고요. 와, 교수님. 네. 전교 1등 하던 여학생. 자, 들으셨죠? 빵점. 뭐 그건 오케이. 퇴학 결정했답니다. 그러니까요. 도대체 이거를 예상을 못했던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현실적으로도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교육적으로도 도리어 이 붙들어진 모성애가 아이를 망친 꼴이 되었죠. 그런데다가 이 아이가 뭐 전교 1등을 지금 석권한 아이라는 거고 이 부모님도 학교 일에 너무 적극적이었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너무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지금 고3 아이면 이 아이만 충격을 받은 게 아니라 그 학교에 다니고 있는 모든 아이들이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지금 지장을 안 받기가 어려워요. 예. 이 학교가 전교생이 100명밖에 안 돼서 반이 적다 보니까 더 내신 받기가 치열하다고 합니다. 물론 내신을 잘 받으려고 좀 하향 지원하는 학교로는 알려졌는데 어쨌든 전교 1등을 유지하려면 굉장히 좀 경쟁이 치열하죠. 이 학생 지금 뭐 완전 0점 처리되었고 퇴학 조치됐다고 하는데 글쎄요 이제 학교 전체가 너무 큰 사건을 맞닥뜨려서 헤어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앞서 그 3분할 사진 다시 한번 좀 보여줘요. 자, 사진 맨 왼쪽이 그 행정실장, 딱 누군가 침입을 했다고 보고하니까 나랑 다 얘기된 거니까 괜찮아요 했던 그 행정실장, 가운데가 그 기간제 교사, 맨 오른쪽이 그 학부모입니다. 자, 양 변호사님, 일단 저 3명은 경찰에 구속이 됐고요. 그 고3 딸도 지금 입건이 됐습니다. 저는 이 학생도 이게 어떻게 해서 입수가 된 건지 알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아마도 딸도 업무방해 혐의를 피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 구속된 지금 2명 같은 경우에는 3명 같은 경우 일단 교사하고 학부모는 건조물 침입했죠. 그리고 업무방해했죠. 그리고 이 지금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이기 때문에 공무원으로서 준용이 됩니다. 그래서 뇌물죄, 부정처사 수뢰죄가 적용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을 도운 걸로 알려진 행정실장 같은 경우는 이런 범죄들을 방조한 것으로 지금 보이는데 행정실장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올 때 맞춰서 시험지가 있는 교실 문을 잠그질 않고요. 또 이들의 출입 사실이 적발되고 난 뒤에 CCTV에 있는 영상을 삭제하거나 그 보존 기간을 줄인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데 아니 도대체 얼마나 어떤 일을 꾸미려고 이렇게까지 일을 크게 저질렀을까요? 참 박 변호사님. 네. 이게 그렇게 목숨을 걸어야 될 정도로 저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점수 내신 성적으로 뭐 좋은 대학을 가려면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과연 이제 이 학생이
얼마나 성실했다고 하니까 정말 실력이 전혀 없는 건지 어떻게 됐는 건지 그런 부분 좀 확인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교수님, 그리고 정말 전교 1등을 했던 친구가 저렇게 됐으니 정말 이게 공부를 잘해서 1등이었다고 생각이 안 들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 아이가 저 개인적으로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을 것 같은 너무 여러 가지 합리적인 의심이 들잖아요. 그리고 그 안에서 이 아이가 받을 평생의 어떤 충격도 마찬가지, 본인도 잘못했을 가능성 높고요. 저는 그 옆에 있는 친구들도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건지, 우리는 왜 이렇게 죽을 각오로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는 건지 굉장히 자괴감이 느껴질 것 같아요. 하여튼 큰 무리를 일으킨 것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경북 안동의 한 여자 고등학교에서 퇴직한 교사와 학부모가 시험지를 빼돌려 논란입니다. JTBC 취재 결과 문제의 교사는 학교 건물 현관부터 시험지 보관함까지 잠금 장치 5개를 모두 풀고 범행을 저지른 걸로 파악됐습니다. 윤두열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찰은 학생이 고1인 2년 전부터 기간제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퇴직한 뒤에도 계속 시험지를 빼돌렸는데 등록했던 지문을 지우지 않아 학교 건물 현관을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시험지는 인쇄실에 보관돼 있었습니다. 인쇄실은 열쇠로 문을 열어야 하고 시험지가 든 사물함은 이중으로 된 잠금 장치를 풀어야 열립니다. 사물함을 열어도 보관한 비밀번호를 알아야 시험지를 볼 수 있습니다. 모두 5개의 잠금 장치를 풀어야 한 건데 교사가 이걸 매번 어떻게 해결했는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찰은 시험지 유출을 방조한 혐의를 받는 학교 직원 외 또 다른 조력자가 있었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교사는 최소 2대 이상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것으로도 밝혀졌습니다. 시험지를 가지고 나오지 못할 경우엔 다른 교사들의 프리노트 등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문제를 유출했습니다. 경찰은 평소에 쓰는 것과 다른 별도 휴대전화를 두고 범죄에 활용한 것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빼돌린 문제로 시험을 친 학생의 성적 처리 방안도 논란입니다. 당초 모든 학년 성적을 0점 처리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학교는 CCTV를 통해 문제 유출이 확인된 3학년 1학기 성적만 우선 0점 처리하기로 했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로 이 학생이 1학년 때 부정행위 정황, 2학년 때 정황이 뚜렷하게 우리가 이제 그 근거에서 할 수 있을 때 그 시점에 0점 처리를 하고. 당장 9월부터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시작되는데 다른 고3 학생들의 성적 산정 방식을 놓고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경북도 교육청은 해당 학교에 대한 특별 감사에 들어갔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